쓰러졌습니다. 98번째 김장배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19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 탈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병문안 온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니, 김장 하나 하고 쓰러지면 어떡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체력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때는 200포기도 했대요. 100포기 정도는 약과인데. 100포기. 김장김치 100포기. 며느리 혼자.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17시간. 남편은 축구 보며 치킨 먹고, 시아버지는 맥주 마시며 TV 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쇼핑몰 구경하고, 시어머니는 무릎 아프다고 앉아 있었지요.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어야 했고, 저 혼자 얼음물에 손 담그고, 허리 꺾여가며 100포기 김장을 담가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33살 박지혜입니다. 결혼 5년 차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올해도 김장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저는 전화를 받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작년의 악몽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물, 100포기 배추, 고춧가루 양념, 그리고 쓰러졌던 그 순간. 그런데 올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숫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는 50포기만 하자. 50포기? 작년엔 100포기 하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작년엔 좀 많았지. 올해는 50포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 땐 200포기도 했다던 어머니가 올해는 갑자기 50포기면 된다고 하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저는 올해도 혼자 김장을 다 해야 할까요? 시누이는 또 놀고 남편은 TV만 보고 시어머니는 무릎 아프다고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누이 미선에게 어떤 일이 생겼거든요. 이 며느리를 응원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전국 며느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작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김장하기 한 주 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혜야, 뉴스 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중국산 배추 김치. 뉴스 봤어? 네. 중국산 김치요? 뉴스에 나왔어. 중국 김치 공장. 맨발로 배추 밟고 더러운 물로 씻고 난리도 아니더라.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먹어? 올해도 직접 김장 담가야겠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몇 포기 하실 건데요? 올해도 100포기면 되지. 친척들 것도 해야 하잖아. 100포기.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손끝이 찌릿해졌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 토요일 괜찮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김장만 했다 하면 꼬리뼈가 안 펴졌는데 그 주 내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김장 당일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삐.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 준호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 해. 조금만 5분만. 늘 듣던 대답이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나중에라도 꼭 와. 응, 알았어. 대답만 듣고 저 혼자 먼저 나왔습니다. 새벽 6시. 어두운 길을 지나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어머, 이제야 왔어? 죄송해요, 어머니. 빨리 나와. 배추 씻어야지. 마당으로 나가보니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그래, 100포기야. 이 정도는 해야 친척들 다 돌리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두꺼운 고무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호스를 잡았습니다. 지혜야, 배추 씻는 건 내가 맡아줘. 엄마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서 있겠다. 네, 어머니. 물을 틀었습니다. 콸콸콸. 11월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운 물이 장갑 위로 철퍽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배추, 두 번째, 세 번째, 10포기를 지나자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지혜야, 아침 먹자. 겨우 30포기를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계란 후라이.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손흥민 경기 있어요. 그래? 몇 시냐? 2시요. 그럼 점심 먹고 축구 봐야겠네.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점심 먹고 축구? 100포기 김장은 누가?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시누이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예쁜 니트와 청바지, 깔끔한 화장. 언니, 벌써 시작했어요? 와, 열심히 하신다. 응, 새벽부터 배추 씻었어. 언니 체력 좋으시니까 괜찮겠네. 미선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켰습니다. 미선아, 너도 옷 갈아입고 좀 도와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허리 아픈 거 알잖아. 얼마 전에 삐끗했단 말이야. 그래, 그랬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시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야, 내가 좀 더 고생해라. 그렇게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40포기, 50포기. 장갑 안으로 물이 조금씩 들어와 손가락이 불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졌습니다. 80포기쯤 되었을 때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 옷 예쁘지 않아요? 어머, 색깔이 참 곱다. 저는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얼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있네. 100포기째를 씻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혜야, 고생했다. 이제 양념 만들어야지. 이제 시작이라고. 커다란 양념통. 고춧가루, 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 생강, 파, 무채. 저는 하나씩 계량하며 넣었습니다. 팔이 저릿저릿해졌습니다. 이제 섞어야지. 주걱을 잡고 온몸을 써서 양념을 섞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11월인데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점심 좀 준비해 줄래? 제가요? 그래, 간단하게 라면만 끓이면 돼. 엄마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서 있겠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거실을 힐끔 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치킨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여보, 치킨 시켰어? 응, 우리는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볼 거야. 나는요? 당신은 엄마랑 라면 먹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턱하고 걸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을 급히 먹고 다시 양념을 섞었습니다.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100포기의 배추에 양념을 하나하나 발라야 했습니다. 10포기, 20포기, 50포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80포기를 넘기자 눈앞이 살짝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벌써 힘들어. 엄마도 힘든데 조금만 더 힘내자. 다시 배추를 잡았습니다. 96번째, 97번째, 98번째 배추.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배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더니 바닥이 제 쪽으로 달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쿵!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남편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여기가 병원이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당분간은 쉬셔야 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100포기 김장을 하다가 병원까지 오다니.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며 시누이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조금 나아졌어. 아휴, 언니도 참. 미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김장 하나 하고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체력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때는 200포기도 했대요. 100포기 정도는 약과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선은 그 말을 남기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약한 걸까? 100포기를 혼자 했는데도 약하다고? 다시는 김장 안 한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11월, 어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올해도 김장하자. 어머니, 저 작년에 쓰러진 거 기억하시죠? 알지. 그래도 중국산 김치는 좀 그렇잖니. 뉴스 또 났더라. TV에서 보던 그 공장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사 먹기도 찝찝하고 그렇다고 또 쓰러지긴 싫은데. 어머니, 그럼 올해는 몇 포기 하실 거예요? 올해는 50포기만 하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엔 100포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러졌잖니. 엄마가 좀 생각을 해봤다. 그래도 친척들 것도 해야. 친척들한테 말 다 해놨어. 앞으로는 우리 식구 먹을 것만 담글 거라고. 호의가 습관되니까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이제는 우리 집 것만 하자. 저는 놀랐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 토요일 괜찮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어머니. 작년 기억이 온몸에 남아 있었지만 중국산 김치 뉴스도 마음에 걸렸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김장 당일 토요일 아침 6시 저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배추였습니다. 작년처럼 산더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지혜야.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올해 배추 진짜 50포기예요? 그래, 딱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샀다. 그리고 오늘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이도 올 거야. 일찍 온다더라.
미선 씨가 오늘 와서 도와준다고? 작년 병실에서 100포기 정도는 약과라고 했던 그 미선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언니, 안녕하세요. 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모습이 달랐습니다. 예쁜 니트 대신 편한 작업복,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엔 화장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선아 왔구나. 언니, 저 오늘은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말했습니다. 배추 씻는 건 제가 할게요. 응? 미선 씨가요? 네. 제가 놀라 묻자 미선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고 싶어요. 미선이 호스를 잡고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장갑 위로 튀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물이 꽤 차네요. 추우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조금 뒤 남편 준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벌써 시작했네. 저는 속으로 또 TV 보고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같이 씻을게. 그리고 장갑을 끼고 옆에서 배추를 함께 씻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할 거야? 당연하지. 작년에 나도 많이 반성했어. 잠시 후 시아버지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자, 늙은이도 한몫해야지. 시아버지는 배추를 옮기고 소금물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절이는 시간과 순서를 챙겼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50포기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동안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 다 함께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2시간 남짓 지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 작년 같았으면 이제 겨우 절반 했을 시간에 올해 김장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푸짐한 상을 내오셨습니다. 따끈한 보쌈, 막 삶은 수육, 갓 버무린 김장김치. 오늘은 라면 말고 제대로 먹자.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 지혜야. 한참 먹던 중 미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응? 미선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식탁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언니, 저 올해 3월에 결혼했잖아요. 그랬지. 축하도 제대로 못 해줬네. 그런데 미선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시댁에서 김장을 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150포기였어요.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 아프다고 안 나오시고 시누이는 임신했다고 못 움직이겠다고 하고 시아버지는 축구 보시고 남편은 회사 일 있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다 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쓰러졌어요. 언니처럼. 식탁 위에 미선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야 시어머니가 울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미선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작년에 제가 얼마나 무심한 말을 했는지, 100포기 정도는 약과라고 했던 제가 얼마나 못됐는 사람이었는지.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가만히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그래도 이렇게 직접 말해줘서 고마워.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작년에 내가 쓰러졌을 때도 사실 깊게 생각을 못했다. 김장은 원래 힘든 거다. 다들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미선이가 시댁에서 똑같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알겠더라. 김장이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며느리들만 잡는 고문이었구나 싶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앞으로는 우리 집 김장은 우리 식구 먹을 것만 할 거야. 친척들한테도 다 말해놨어. 호의가 습관이 되니까 다들 당연한 줄 알더라.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남편 준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작년에 당신 쓰러졌을 때도 처음에는 좀 무리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 근데 미선이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을 더듬어 떠올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더라.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볼 게 아니라 장갑 끼고 같이 서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김장날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날게. 시아버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나도 미안하다. 예전 생각만 하고 요즘 사는 방식을 못 따라간 것 같구나. 이제는 내가 먼저 소금물도 나르고 양념도 섞을게. 식탁 위에는 김장김치와 보쌈이 놓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과와 약속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김장을 정리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자. 우리가 먹을 만큼만 딱 50포기. 그리고 역할 나누기. 배추 씻기는 준호랑 시아버지. 양념 준비는 엄마랑 지혜. 중간중간 정리는 미선이. 모든 일을 같이 나눠서 하는 거야. 미선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앞치마 두를게요. 저는 마당 한쪽에 놓인 50포기의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작년에는 100포기 김치가 제 몸을 쓰러뜨렸지만 올해의 50포기는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장은 분명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 위에만 올라가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고 고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김장. 양은 줄고 손은 늘어나고 웃음은 더 많아지는 김장. 그게 바로 진짜 가족 김장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며느리 혼자 김장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번 겨울만큼은 조금 다른 김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50포기만 하자. 우리도 같이 장갑 좀 끼자.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허리와 마음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정이라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드렸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감동 깊은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